네, 안녕하세요. 중수초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일단은 5G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OLED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내용을 좀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가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계속 둔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죠. 상당히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미국도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 좀 좋지 않은 뉴스가 좀 나왔고,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합의문이 나온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에이펙 11월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슈로는 크게 좋은 이슈는 없고, 나스닥도 0.8%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기서 제 생각에는 더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막 급락하거나 아주 폭락할 가능성도 좀 적긴 하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의 어떤 박스권 장세가 한 몇 달 동안 한두 달 정도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그래도 선방했죠. 0.2%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랑은 조금 다른 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미국 증시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최근 9월 들어서는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121선을 뚫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가 지지와 저항을 가장 먼저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지와 저항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다,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들이 합치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반대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저항선 발생되는 그런 자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가 오면은 팔겠다라는 생각들이 합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라든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지지와 저항선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저점과 고점, 추세를 말하는 거죠. 추세를 보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 이제 이평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좀 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경기라든가 세계 경기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엘리엇 파동이 있고 무슨 파동 이론으로 지수를 설명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G 섹터를 먼저 보자면은 좀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했죠. KMW도 장중에는 한 3% 넘게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한 모습이고, RF도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네요. 다른 종목들도 좀 떨어졌고,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폴더블 이슈 관련해서 계속 좀 좋은 모습이고, 이노얼스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좀 주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서진 시스템이랑 이제 KMW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서진 시스템이라는 좀 제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월 들어서만 해가지고 27%가 좀 상승을 했고, 레포트에서도 주가가 아직 오를 가능성이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동종 업계 PER 15 대비해서 현재 PER이 6, 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도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는데 올해 PER은 6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한 저평가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주말에 나왔죠. 내년 폴더블 폰 판매가 10배 이상 늘어난다. 600만 대 이상 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오늘도 이제 KH바텍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은 너무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지나치게 조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저는 여기서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달고 오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폴더블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레포트도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KH바텍에 대한 레포트들이 막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조금 만약에 더 오르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2배 가까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대감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그런 기대감이 정말 최대치가 되고, 거품이 가장 거품이 커질 때가 사실 거품이 꺼지기 좋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때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쉬워하기보다는 거품이 터지기 전에, 완전히 터지기 전에 잘 빠졌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서준 시스템을 한 15%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죠. 약간 좀 부분 매도 한 3% 구간에서 부분 매도를 했고, 뭐 이제 부분 매도한 그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진 시스템의 매출의 대부분이 5G에서 발생을 하고, 핸드폰 자체로는 사실 뭐 25% 정도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약간 좀 그 핸드폰 관련해서 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약간 매도를 하긴 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죠. 그래서 RFHIC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뚫고 굉장히 크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약간의 그 눈치 보기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매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눈치 보기 장세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서진 시스템도 만약에 이 RF처럼 한 방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또 이제 부분 차익 실현에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KMW가 좀 계속 하락해가지고 어떤 분께서 댓글로 좀 남겨주셨는데, MSCI 편입 관련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총이 좀 커지면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편입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다가 편입한 다음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좀 몇 번 많이 봤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달에 메리츠 종금 증권의 MSCI에 편입이 됐고, 11월에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6월 달에는 휠라코리아가 MSCI에 이제 편입이 되었고, 매수 발표 전에 외국인 매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편입이 되고 나서 매도로 이제 반전하면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휠라코리아 주가를 좀 보니까 지금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한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2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죠. 그리고 정확히 MSCI 편입된 이 6월 달 이후에 8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락한 원인이 MSCI 때문에 MSCI 편입을 돼서 이제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혹시 8만 원대가 너무 고평가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장기 상승 사이클에 좀 들어갔는데, 일단 2019년 EPS가 한 4,100에서 이제 4,700 그리고 5,300으로 증가하니까 대략적인 성장률이 한 15%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달이 이제 8만 5천 원이었는데, 이 8만 5천 원 기준으로 2019년 EPS가 4,100이니까 PER이 한 21 정도 나오게 되죠.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정도인데 PER이 21이면은 약간 고평가라고 누구나 봐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5만원 구간이니까 그러면은 PER이 12 정도가 나오게 되죠. 4,100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내년 기준으로 4,700 기준으로는 PER이 10 정도 되니까 적정평가 혹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MSCI 편입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MSCI에 편입이 되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고,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가 돼서 지금 적정평가로 떨어진 것이지, 이게 MSCI 편입이 되었다고 하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KMW도 마찬가지로 MSCI 편입이 되니까 하락하지 않을까?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020년 매출이 1조 1000억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조 4천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는 데도 있어서 사실 너무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 실적이랑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2019년 이제 예상 EPS가 5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5천 기준으로 지금 이 PER이 한 13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20년에 한 6,500 그리고 7,500으로 잡으면은 성장률이 한 30%,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한 20에서 30 정도로 잡고 현재 PER이 한 13 정도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률로 봤을 때 지나친 고평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적으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약간 부분 매수를 좀 추가로 했습니다. 아직은 고평가라고 보고 있진 않고 단기적인 지금 한 이 구간에서 6만원 중후반에서 이제 8만원 정도의 단기적인 박스권이 앞으로 좀 길면 한 달 정도, 짧으면 몇 주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예전에도 KMW가 많이 올랐을 때는 서진 시스템이 이제 하락을 하고 그런 구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죠. 서진 시스템이 오르는데 KMW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5G 안의 섹터에서도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KMW가 5만 원으로 갈 것이냐. 물론 5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모르는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낮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꼭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5G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줄였고요. OLED 영상 두 번째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